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투자 과연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용산 전자상가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초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죠. 그 내용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초대형 개발 호재 3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국제업무지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산역 인근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미노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까지 이 투자 붐이 불게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초대형 개발 호재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국제업무지구라고 말씀드렸어요. 2008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가다서다 굉장히 많이 반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21년 말 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연도 말이죠. 그리고 2023년도 때는 사업 승인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코앞에 와 있고요. 전자상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국제업무지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가가 더 각광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산공원인데요. 용산공원은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죠? 자, 미국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자, 서울 용산에는 바로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한 70% 넓이라고 해요. 300만 평. 자, 300만 평이라고 하면 얼마나 넓은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에버랜드는 가보셨을 거예요. 에버랜드 놀이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리조트 시설 다 합한 거에 곱하기 3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다 걸어 다니지 못하는 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이 2024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개발 호재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용산역 인근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업무지구 인근으로, 국제업무지구는 또 전자상가 옆에 붙어 있죠. 이 주변으로 이제 도미노식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도미노식으로 일어나는데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먼저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굉장히 서울의 이제 부촌이라고 하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 굉장히 멋진 아파트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이거 재건축이죠. 서부 이촌동 재개발이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이제 한 4, 50년 됐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으로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역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오죠? 그렇죠. 삼성역의 코엑스. 자, 이 코엑스가 지금 서울역 북부 개발로 인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돼 있고요. 여러 가지 초대형 개발 호재, 도미노식 재개발, 재건축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예전에는 5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최소 10억 이상으로 가지고 오셔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모이게 됐냐면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바로 전자상가 단지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자상가 투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용산 전자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용산역을 필두로 해서 용산역에는 상업지가 두 군데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용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 쪽에 이제 상업지가 존재하고요. 후면 쪽에 상업지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전면 쪽 같은 상업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용산 상업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고밀도 초고층으로 개발을 합니다. 자, 국제업무지구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상업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을 하는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 초고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도를 먼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미 용도가 변경된 이미 상업지인 지역 같은 경우 굳이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전면 쪽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났고요. 이제 전자상가 단지들이 모여있는 이제 상업지, 거기가 이제 최소 이제 한 50년 다 돼가고 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쪽 라인에 이제 상업지가 한 군데 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개발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초인접돼 있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초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전자상가에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자, 이 전자상가 총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상업지 전자상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랜드가 있고, 두 번째는 원효전자상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낮은 전자상가, 네 번째 선인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가들이 어떤 거는 투자가 좀
해도 되는 거고 어떤 건 투자하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내용에 앞서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들어요. 과연 전자상가가 재개발 재건축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실사례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용산역 3번 출구로 나오면요. 굉장히 멋있는 호텔 하나를 보실 수 있어요. 사진과 같은 호텔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정식 명칭으로는요, 용산 터미널 전자상가였어요. 전자상가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전자상가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재개발을 보자고 하면요, 낮은 전자상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낮은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허가를 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낮은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가 법인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외국계 법인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자상가 두 번째 재개발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용산 터미널 전자상가 있었던 곳 앞에 이제 전자상가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SH랑 LH가 여기에 오피스와 오피스텔 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전자상가 상업지 재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상가 재개발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앞선 사례를 들어서 전자상가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어떤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상가가 투자를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좀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자상가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자랜드, 원효전자상가, 낮은전자상가, 선인상가. 자, 그럼 먼저 전자랜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자랜드는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 같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멀쩡하긴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업무단지하고는 굉장히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제업무단지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파급 효과는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사실 여기는 월세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장사 그냥 잘 안 돼요. 장사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안 그러면 이제 대형 마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장기 렌탈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전자상가인데요. 낮은 전자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가가 딱 두 가지가 났는데요. 바로 원효전자상가랑 선인상가예요. 원효전자상가도 50년 다 됐고요. 선인상가도 50년 정도 다 됐습니다. 자, 원효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업무단지랑 굉장히 인접돼 있고 층수도 낮고 상업지대 층수가 낮아요. 자, 층수가 낮다는 건요, 앞으로 찾아먹을 용적률이 굉장히 많아서 사업성이 좋다,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근데 3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요,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임차인들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장기 임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원효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 장기 렌탈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자상가 재개발보다 가장 늦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남은 상가는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선인상가죠. 선인상가 국제업무단지랑 인접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산 혁신지구라 그래서 LH랑 SH가 사업을 여기 공용주차장에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겠죠. 일전에 제가 이제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초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으니 소액으로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를 좀 시켜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서 관심 있게는 보시는데 글쎄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더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금매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금액이 좀 조금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상가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역은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상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옆에도 사실 전자상가가 있긴 한데 규모가 작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전자상가들이 있어요. 3종에 있는 전자상가. 그런 것들은 조금 사업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상가를 보신다고 하면 상업지에 있는 전자상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